네, 안녕하세요. 토시코라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84번째 시간이고요. 올해 집중 매수 종목 선정,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인프라 ETF, 월세처럼 배당받자, 월 10만원 배당 목표로 ISA 수량 2주, 그 다음에 3,400주 목표 이런 내용으로 영상 찍게 됐고요. 제 블로그 들어와 보시면 평생연금 배당의 폴더 안에 보면 여기 84번째 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조금 약간 선택의 시간이 좀 와서 그리고 집중을 또 하고자 이제 당장 내일 모레면 이제 한 4월 달이죠. 뭐 물론 3월 31일이 월요일이고 이제 이후로는 이제 4월 달인데 이제 이런 목표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우리가 뭐 제가 올해 집중 매수하겠다고 하는 뭐 어떤 선언이기도 하지만 월 배당 한 10만 원을 한번 받아보자. 그러니까 월세처럼. 물론 다른 종목들 우리 많죠. 근데 이제 월세처럼 이제 그 리츠 종목을 이용해서 월세를 한번 받아보자고 하는 취지로 ISA 계좌에서 이제 좀 모아갈 수량을 좀 이제 한번 타겟팅 해봤습니다. 3,400주. 그다음에 지금 이제 현재 2주 매수했다는 내용으로. 자, 시작에 앞서서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 몫이고요. 특정 투자 결정을 권유하거나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제가 매집 중인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 ETF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위아래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색깔은 똑같지만 위쪽은 일반 계좌고 제가 늘 하고 있는 일반 계좌. 근데 일반 계좌에서는 더 이상 국내 ETF를 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ISA 계좌. 요게 실제 제가 가지고 있는 표는 여기 돼 있죠. 하단에 보면 일반, 그 다음에 요거는 국내. ISA. 일반에서는 한국 부동산 리츠 이거 있죠?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를 지금 31개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매수는 멈췄습니다. 우리 세금 관계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요거 멈췄고요. 그 다음 ISA 계좌에서는 이제 쭉 모아가다가 어제 여기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를 2주 매수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제 우리가 모아서 이게 뭐 어떤 타겟이 필요한 거잖아요. 목표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다 보니 이제 리츠 주식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월세 받는 기분을 좀 내자는 거죠. 물론 다른 것들도 사실은 다 월세예요. 뭐 다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름만 우리가 이제 리츠 쪽에서 이제 배당을 받으면 좀 월세 같은 기분이 좀 더 확실히 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이거 한 10만 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한번 이 영상을 한번 찍게 됐고요. 지금 뭐 고작 2주입니다. 그리고 일반에서는 뭐 고작 31주. 하지만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계속 모아가고 있으니까 그죠? 꾸준히 모아갈 생각이고요. 또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이제 2주를 어제 이제 매수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릴 거고 결론은 이제 3,400주라고 하는 그죠? 수량이 상당하죠. 이거 중에 이제 2주 고작 2주를 모았습니다. 근데 시작이 반이죠. 시작해서 꾸준히 모아갈 생각을 여러분하고 공유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걸 조금 더 많이 매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ISA 계좌하고 기타 등등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삼성증권의 ISA 계좌에 여기 보시면 한국부동산 리츠인프라를 2주 매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일반 계좌에 갖고 있는 거, 이게 토스증권이죠. 요거 갖고 있는 거 31주 갖고 있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좀 보다 보면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뭐 요런 부분에 좀 이제 뉴스를 좀 보게 됐습니다. 물론 뉴스는 뭐 뜨긴 합니다. ETF를 우리가 이제 운영사 토스든 어디든 보다 보면 이런 식의 이제 뉴스를 보게 되는데 얘가 그래도 꾸준히 그죠? 이게 월중 배당인데 순자산이 그래도 이제 2천억이 돌파했어요. 이제 꾸준히 얘가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순자산 자체가.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시가총액. 이게 이제 순자산일 텐데 이게 어떤 거는 옆으로 기거나 빠지는 종목들이 상당해요,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성장하는 녀석들도 상당하고. 그러면 이 ETF라고 하는 시장에서의 돈은 그죠? 파이는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국내에서 하는 거니까. 해외에 뭐 해외 사람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국내 ETF로 지금 등록된 ETF다 보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겠죠. 그런 어떤 이 정해진 파이 안에서 얘 점점 비중이 높아진다는 건 물론 어느 한쪽에서는 시가총액이 떨어지면서 그 자금이 이쪽으로 유입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에. 그래서 이 성장성, 이 순자산 이렇게 돌파했다는 내용을 보고 나니까 이제 그러니까 과거를 한번 추적해 보니 이게 이제 성장하고 있다는 게 이제 제 나름의 판단이 돼서요. 그러면 우리도 상승하니까 여기에 편승해야 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리츠가 뭐 영원할 거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얘도 뭐 월 배당을 받기 위해서 10만 원 목표를 달성하면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그냥 내비두겠죠. 그다음에 또 다른 데 또 집중하면 되고. 그리고 얘를 무조건 얘만 매일 사겠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지금 제 영상은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매집을 좀 더 신경 쓰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지 얘만 사겠다, 얘만 죽을 때까지 모으겠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ETF건 뭐건 간에 얘는 주식이에요. 주식은 항상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다가 다 집중을 할 수는 없어요. 분산 해야 된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얘가 주당 뭐 8.99%인데 이게 어쨌든 요렇고요. 얘는 뭐 연으로는 한 400원 정도 들어오는데 제가 평균을 보니까 한 300에서 350원 사이가 평균일 겁니다. 물론 최근에는 제가 300원 얼마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이제 연으로 따졌을 때고 월로 따지면 한 달에 30원에서 35원 평균이 이제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37, 8, 6, 9 해가지고 30원 후반대인데 이제 한 주당의 이 배당입니다. 요거는 세금 전의 배당이죠. 세전 배당인데 어쨌든 평균 내보면 한 30원에서 35원 정도가 평균이 나와요. 세금을 빼고 나면 물론 더 과거 데이터를 좀 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ETF 여기 들어가 보시면 데이터들 다 나옵니다. 코덱스 ETF 들어가 보면 여기 분배가 얼마 됐는지 얘는 근데 그래도 이제 1년이 됐어요. 작년 24년도 3월 5일인가? 하여튼 뭐 그쪽에 그렇게 상장이 됐을 텐데요. 어쨌든 평균 한 30에서 35원 정도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한 주당. 그 다음에 얘는 맥쿼리부터 들어가서 쭉 다 리츠 관련된 것들은 다 국내 리츠에 상장된 것들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행 주식수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3월 5일 맞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 지수는 우린 지금 이렇게 있지만 우리 한 요 정도 있고요. 이게 더 빠질지 올라갈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냥 저는 제 나름의 저는 목표를 세웠으니까 그 목표대로 해서 잘 끌고 갈 겁니다. 얘가 하루에 한 개씩 살지 아니면 일주일에 2개 살지 일주일에 뭐 5개 살지 그건 아직 아니겠지만 좀 더 신경 써서 얘를 바라보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얘는 월중 배당이라서 이제 지금부터 모아서 뭐 다음 달 중순까지는 좀 모으면 그 달에 한 3주 차에 또 이렇게 그 배당을 받잖아요. 뭐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월 초에 많이 사고 월 후반에는 조금 적게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전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좀 보시면 되고 주가 지수는 이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이게 상승할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만 우리 유념하고 쳐다보도록 하죠. 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국내 상장된 리츠 종목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분산이 돼 있는 걸로도 이해되셨을 거고 당연히 월배당 ETF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저는 월배당 리츠 ETF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설명드리는 건 이런 건 다 설명드렸고 시가총액 자체는 곱하기를 해보면 2131억이라서 시가총액도 좀 많이 늘었어요. 당연하겠지만 그러니까 발행되는 주식 수가 늘어나면 시가총액 곱하기로 해서 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8.99%까지는 아마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배당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거를 그냥 편하게 6에서 한 8% 정도 배당 수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행권보다는 한 2배 내지 2.5배 정도 더 이자를 받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최근에 받았던 이제 이 배당금인데 뭐 이거는 이제 좀 많이 받은 것 같고 어쨌든 30원대 초중반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목표를 제가 월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세후 배당입니다만 세후 배당으로 월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라고 계산해 보니까 월 10만 원이다, 그죠? 그럼 한 주당 지금 35원 한번 잡아보면, 그죠? 러프하게. 그러면 세금이 15.4%니까 그럼 요 1에서 15.4%한 어떤 지수가 있을 거잖아요. 뭐 0.84, 뭐 6인가 이게 가지고 얘를 곱하면 실제로 월로 받은 배당금은 29.61원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10만 원을 26을 이걸로 나눠버리면 3,377주 정도를 사야 네, 맞아요. 10만 원의 월 배당이 소득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 뒤에 있는 77을 계산하기 편하려고 제가 23을 더해가지고 그냥 3,400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작을 할 때 3,400주 중에 이제 2주 모았습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실제로는 3,377주 이 정도만 모아도 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추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 주식을 지금 4,715원이라고 하는 현재 주가로 계산 곱하기를 해보면 약 1,600억 정도, 미안합니다. 1,600원, 1,6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면 월 1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월 10만 원의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한 1,6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면 된다는 걸로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계산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재밌죠. 이렇게 해야지. 물론 1,600만 원이 아주 큰 돈입니다. 저한테는 되게 큰 돈, 아주 큰 돈인데 어쨌든 얘를 투자하면 이걸 받는 거고, 근데 얘를 한꺼번에 지금 우리가 투자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요. 저는 조금씩 야금야금 이렇게 모아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받는 소득, 자본소득으로 또 놓겠지만 월배당 소득도 있잖아요. 걔들도 조금씩 투여를 하게 되면 그죠? 네, 맞아요. 늘어나는 수량은 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좀 빠른 시기에 달성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목표는 이렇게 잡으면 좋겠고, 이건 아까 보신 우리 보유 종목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인프라하고 리츠 쪽에 자산 투자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안정성하고 수익성은 제가 생각할 때는 모두가 확보된 것 같습니다. 물론 얘도 주식이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면 당연히 있겠죠. 어쨌든 당연히 있겠지만 인프라라고 하는 안정성하고 리츠라라고 하는 수익성을 모두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좀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래서 1년간의 최고 최저치를 보면 이런 식이고, 지금은 한 중간 언저리 위에 좀 있죠. 아까 봤지만. 그래서 이제 약간 반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할인율 이런 거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배당주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죠? 싸게 그냥 많이 사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싸게 살려면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주가가 떨어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매수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4월 이제 물론 4월 달부터라고 보시면 되고, 4월 달에 집중해서 사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4월부터 이제 조금 집중을 하겠다는 종목으로 제가 좀 선정했고, 제가 목표는 그냥 25년도 올해 말까지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이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1,600만 원을 모을 수 있을까도 생각이 좀 고민스럽긴 한데, 제 것만 사는 게 아니라 제 와이프나 자식들 것도 같이 사기 때문에 실제로는 곱하기 3으로 돈을 더 모아야 되긴 해요. 수량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목표는 그냥 거창하게 이렇게 한번 잡아보죠. 이게 원래 데드라인이 있어야 목표가 또 이제 빛을 발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되고, 결국은 제가 월배당을 통해서 현금 흐름 확보가 참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이 첫 시작의 타이틀이 평생연금 배당 실천이기 때문에 제가 이 평생연금을 받기 위해서 실천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평생연금이 되려면 현금 흐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월 꾸준히 정식식으로 매수할 건데, 이제는 일반 계좌 못 사니까 ISA 계좌를 통해서만 계속 모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국내 ETF다 보니까 당연히 절세 효과까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 좀 좋을까 생각해 보면 월세처럼 안정적인 현금흐름 만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고, 리츠 ETF 좋아하시는 분들, 리츠는 좀 가격이 싸죠. 다른 ETF들 만원 얼마 하면 얘는 4,000원, 5,000원 밖에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나름 6, 8%면 고배당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배당 정도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은 그렇습니다.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통해서 안정성 있는 구성을 돼 있고, 고배당 수익률이고 월배당 혜택까지 있는, 그래서 이 3박자를 좀 갖추고 있는 ETF로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부터 모아보면 내년에 진짜 월 10만 원씩 받게 되면 참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또 모릅니다. 얘가 더 성장하게 되면 더 투자해서 월 30, 월 50, 월 100만 원까지 받게 되면 그때 되면 되게 원래 자본금 자체도 늘어나겠지만 월세도 받으면 기분이 좋은 거죠. 물론 ISA 계좌에 집어넣을 수 있는 돈은 한정이겠지만 이게 ISA 계좌에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채우고 5년까지 채운 다음에 얘를 여기에 ISA에 넣지 말고 다른 연금저축 이런 데로 또 이렇게 넘길 수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넘기고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또 이 주식을 또 모아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연금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겠죠.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84번째 시간이고, 올해 집중 매수 종목 선정했다는 내용으로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 ETF를 월세처럼 배당받자는 내용으로 영상 찍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월 10만 원 배당 목표를 할 거고, ISA 계좌에서 이제 어제 2주 샀고요. 목표는 3,400주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야 저도 목표가 생기는 거죠. 그래야지 제가 제 계좌를 계속 같이 보면서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거짓말 다 안 하시겠지만 저만큼은 제 솔직하게 이제 공개하면서, 그리고
서로 서로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해가 되고 서로 이제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 희망을 가질 거고. 네, 그런 취지라고 이 영상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과 결정은 본인의 몫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투자할 때 절대 오버하지 마십시오.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오버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발 남의 탓하지 마십시오. 투자 결정 본인이 한 거면 본인한테 탓이 있는 겁니다. 남 탓은 그쵸 실례입니다. 남 탓은 잘못하는 거예요. 성공 투자하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